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난다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수백 번 말해왔던 그였다. 강미숙은 어버이날 아침부터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은퇴한 국어교사답게 깔끔하게 정돈된 원룸형 아파트였지만 오늘만큼은 어수선했다. 도현이가 10시에 온다고 했는데 38년 전 배가 불러 교단에 서기 힘들어 눈물로 사직서를 낸 날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오직 아들 장도현을 위해 살았다. 야간 과외로 학원 당사로 뛰어다니며 뒷바라지했고 마침내 도현이는 중견기업 과장까지 올랐다. 부모로서의 의무를 훌륭히 해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딩동. 어머니, 도현이가 들어서자마자 뒤따라 들어온 것은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박서연이었다. 도현의 아내, 그리고 홈쇼핑 채널 럭셔리 라이프의 인기 쇼호스트였다. 어머니,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서연의 목소리는 방송에서처럼 달콤했지만 어딘지 형식적이었다. 미숙은 며느리의 손에 들린 작은 봉투를 받았다. 은은한 분홍색 봉투, 그 안에 얇은 느낌으로 10만 원 정도임을 직감했다. 고마워, 서연아. 하지만 서연의 핸드폰이 울리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엄마, 맞다. 오늘 강남 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했죠? 네, 지금 가고 있어요. 에르메스 가방이요? 당연히 준비했죠. 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에르메스. 최소 500만 원은 하는 그 가방을 서연은 전화를 끊더니 도현에게 속삭였다. 여보, 우리 친정 가야 해. 어머니 생신이거든. 어? 어머니 생신은 지난달이었는데. 아, 그게 연기됐어. 서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서둘러 일어났다. 어머니, 저희 먼저 가볼게요. 문이 닫히고 미숙은 손에 든 10만 원 봉투를 멍하니 바라봤다. 37년간 교사로 일하며 단련된 그의 눈에 며느리의 거짓말은 너무나 뻔히 보였다. 전개가 점점 재밌어집니다. 일주일 후 미숙은 우연히 홈쇼핑 채널을 돌리다가 서연의 방송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랐어요. 시어머님께서 워낙 훌륭하신 분이라 제가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서연은 화면 속에서 환한 미소로 효부 이미지를 어필하고 있었다. 시청자들의 댓글에는 역시 서연님은 인성도 예쁘다. 요즘 보기 드문 착한 며느리 같은 칭찬이 쏟아졌다. 미숙의 손이 떨렸다. 37년간 교단에서 수많은 아이들의 거짓말을 간파해온 그였지만 이런 치밀한 이중성은 처음이었다. 그날 저녁 딸 장은지가 찾아왔다. 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는 은지는 언니 서연과는 정반대로 검소하고 솔직한 성격이었다. 엄마, 언니가 또 친정에 큰돈 썼다며? 아빠 생신에 500만 원짜리 시계 선물했다고 자랑하던데. 그래. 엄마한테는 뭘 해줬어? 은지가 어버이날 선물을 묻자 미숙은 그냥 웃었다. 딸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털어놓고 싶지 않았다. 엄마, 언니가 방송에서 효부 코스프레 하는 거 알지? 사람들이 다 속고 있어. 정작 엄마한테는. 은지야, 그만해. 가족끼리 그러는 게 아니야. 하지만 미숙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37년간 아이들에게 정직의 가치를 가르쳐온 그였다.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난다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수백 번 말해왔던 그였다. 추석 연휴 첫날, 미숙은 도현의 집에 초대받았다. 신도시 고급 아파트 32평, 서연이 자랑스럽게 저희가 전세로 살고 있어요 라며 방송에서 소개했던 그 집이었다. 하지만 추석상은 차려져 있지 않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방송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대신 호텔 뷔페 예약해놨어요. 서연의 친정 식구들이 먼저 와 있었다. 강남의 빌라를 소유한 서연의 부모는 명품으로 치장한 채 미숙을 맞았다. 사돈 잘 지내셨어요? 서연이가 항상 이야기해요. 시어머님이 워낙 검소하시다고. 서연 어머니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다. 호텔 뷔페에서 서연은 친정 부모에게는 극진히 대했다. 직접 음식을 떠다 주고 안마의자까지 안내했다. 반면 미숙에게는 어머니, 혼자 드실 수 있으시죠? 라며 형식적으로만 대했다. 식사 후 서연의 친정 어머니가 명품 가방을 선물 받는 모습을 보며 미숙은 참을 수 없었다. 서연아, 네, 어머니. 너는 방송에서 나를 어떻게 소개하니?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효부라며, 시어머니를 잘 모신다며, 주변이 조용해졌다. 미숙의 목소리에는 37년간 교단에서 단련된 카리스마가 배어 있었다. 어머니, 여기서는 뭐, 진실을 말하면 안 되냐? 미숙의 눈빛이 예리해졌다. 너는 내가 바보인 줄 아니? 그날 미숙은 혼자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돌아왔다. 37년 교사 생활 중 가장 화가 났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거짓말하는 아이들, 부정행위하는 학생들.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진실을 깨닫게 할 수 있었는지. 이제 그 모든 경험을 써먹을 때가 온 것 같았다. 미숙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37년간 쌓인 교육자의 직관과 전략을 총동원했다. 먼저 서연의 방송 스케줄을 파악했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럭셔리 라이프 생방송. 시청자 전화 연결 코너가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둘째, 증거를 수집했다. 어버이날 10만 원 봉투의 사진, 서연이 친정에 보낸 에르메스 가방 인증샷 서연의 인스타그램에서 캡처, 추석 때 호텔에서의 차별 대우를 목격한 다른 손님의 증언까지. 셋째, 타이밍을 잡았다. 서연이 가장 자신만만해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볼 때. 화요일 오후 2시 50분. 미숙은 전화기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럭셔리 라이프입니다. 내 시청자 전화 연결 신청하고 싶어요. 어떤 내용으로 연결 원하시나요? 박서연 쇼호스트님께 효도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제가 서연님의 시어머니거든요. 스태프가 깜짝 놀라며 서연에게 확인했다. 서연은 당황스러워했지만 생방송 중이라 거절할 수 없었다. 네, 시청자님과 연결하겠습니다. TV 화면에 서연의 밝은 미소가 떠올랐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 서연아. 미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밑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깔려 있었다. 어머니께서 직접 전화 주시다니 영광이에요. 서연은 여전히 방송용 목소리를 유지했다. 서연아, 방송 잘 보고 있어. 특히 효부 이야기 부분 말이야. 서연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지기 시작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궁금한 게 있어서요. 미숙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다. 서연이가 어버이날에 시어머니인 저한테 준 선물이 10만 원짜리 상품권이었는데 같은 날 친정 어머니께는 500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을 드렸대요. 이게 효부의 기준인가요? 스튜디오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추석에는 제가 혼자 지하철 타고 집에 갔는데 친정 부모님은 고급 승용차로 모셔다 드리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그것이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미숙의 목소리에는 37년간 단련된 교사의 위엄이 실려 있었다. 제가 37년간 국어교사를 했는데요. 거짓말하는 아이들 특징이 있어요.
방송에서는 천사처럼 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어머니, 그만해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그만해? 진실인데. 미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너는 방송에서 거짓말하고 있잖아. 시청자들을 속이고 있고. 방송은 급히 광고로 넘어갔지만 이미 늦었다. 실시간 시청자 게시판은 난리가 났다. 서연의 방송 이후 하루 만에 상황이 급변했다. 홈쇼핑 채널 시청자 게시판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완전 사기꾼이네. 효부 코스프레 하면서 시어머니는 푸대접. 10만 원 vs 500만 원. 이게 말이 되나? 앞으로 서연 나오는 방송 안 본다. 진짜 효부는 시어머니다. 서연의 인스타그램도 난리였다. 그동안 올린 친정 가족과의 화려한 사진들.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점들이 모두 도마에 올랐다. 그날 저녁 도현이 미숙의 집으로 찾아왔다. 서연과 함께였는데 서연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도현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다. 왜긴 뭐가 왜야. 거짓말쟁이가 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지. 그래도 방송에서까지. 도현아, 미숙이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너는 지금까지 뭘 봤니?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정말 몰랐어. 도현이 말문이 막혔다. 사실 그도 서연의 차별 대우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부부싸움을 피하려고 외면해왔던 것이다.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이제 방송용이 아닌 진짜 목소리였다. 제가 너무 친정만 챙겼어요. 이제야 진짜 말을 하는구나. 홈쇼핑 채널에서 연락 왔어요. 당분간 방송 중단이래요. 스폰서들도 광고 철회한대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다 제 잘못이에요. 미숙은 며느리의 눈물을 보며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37년간 교사로 일하며 배운 것이 있었다. 진정한 교육은 때로는 아픈 진실을 직면하게 하는 것이라고. 서연아, 네, 나는 내가 미워서 이런 게 아니야. 내가 거짓된 삶을 사는 게 안타까워서야.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방송에서 효부인 척할 필요 없어. 그냥 진짜 며느리가 되면 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친정을 더 챙기고 싶어도 솔직하게 말하면 돼. 하지만 거짓말은 안 돼.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긴 글을 올렸다.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시어머님께도 깊이 사죄드립니다. 앞으로는 진실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댓글에는 여전히 비판도 있었지만 용기 있는 사과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는 응원도 섞여 있었다. 한 달 후 서연은 홈쇼핑 대신 작은 온라인몰을 시작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직한 상품 소개로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미숙의 집을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다. 어머니,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예요. 오, 진짜 맛있겠다. 처음 만드는 거라 짤 수도 있어요. 괜찮아. 마음이 들어간 음식이 제일 맛있는 법이야. 미숙은 며느리의 어색하지만 진솔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37년간 교사로 일하며 가장 보람된 순간은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였다.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 거실 벽에 걸린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액자를 바라보며 강미숙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역시 거짓말은 오래 못 가는구나. 마지막 결말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